안녕하세요. 야유의 부동산 정보입니다. 덕은지구와 연계한 국방대부지 개발 진행 소식입니다. 그렇게 기다려도 기사 한 줄이 안 나오던 국방대부지 개발 계획에 따른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고시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가 반경은 1km 반경 기준입니다. 국방대부지 개발을 앞두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결정 내용에서 구독자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사업 시기입니다. 부동산은 너무 빠르게 진입해도 너무 늦게 진입해도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도시개발 사업의 주체가 국가기관인 경우 사업 시기가 길게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국방대부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결정 내용은 평가 항목과 범위를 가지고 최종 협의를 하겠다는 문건인데요. 이미 그 전에 해당 부지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은 상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 살펴보겠습니다. 23년 10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완료합니다. 23년 11월에 경기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결정 고시가 나오면 23년 12월에 고양시의 결정권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예정입니다. 특별한 것은 이번 국방대부지 개발권은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부지인지라 이번에는 빠르게 패키지로 갈 모양새입니다. 다만 이렇게 원스톱으로 진행하더라도 24년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과 실시 설계 기간이 1년 이상 걸리게 되고 각 기관의 승인 절차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보통 승인 도장 받는데 정부기관에 한번 들어가면 2개월에서 3개월씩 걸리고요. 실시 설계 이후 본격적으로 도시 인프라 공사 착공이 되려면 빨라도 24년 중반기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 토지 정리 작업과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까지 해야 하는 사업기간이 바로 28년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인에게 아파트 분양 시기는 언제쯤 오는 걸까요? 사업 주체가 민간에게 경쟁 입찰 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시기는 빠르면 29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공급 이후 토지 사용 승인 시기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2030년이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아직 미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시 기본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토지만 있다고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신도시입니다. 상하수도나 하수처리장 시설부터 전기 등등 도시기반 시설 인프라를 먼저 깔고 토지 입찰을 하는 게 정석입니다만 3기 신도시 중에 부천대장, 남양주 왕숙, 과천도 대부분 도시기반 시설인 하수처리장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로 입주 시기는 미지수입니다. 이를 거꾸로 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기반 시설이 항상 먼저입니다. 현재 국방대부지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 수립 이후에나 분양 일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 시설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국방대부지 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대부지의 개발 면적은 33만 2,286제곱미터입니다. 덕은지구와 합산 면적으로 보면 50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는 큰 도시가 될 입지인 만큼 아주 중요한 개발 소식입니다. 국방대부지 개발의 핵심은 상암과 더불어 미디어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개발 계획이기 때문에 덕은 도시개발구역과 상암 DMC와 연계된 미디어, 상업, 주거 기능이 복합된 토지용 구상이 나올 것입니다. 덕은지구로 연결되는 주 메인 도로는 향후 27m 도로로 더 넓혀질 것으로 보이고 자연 녹지 공간도 넉넉하게 잡혀 있습니다. 덕은지구도 생태환경 1급지라서 여름이면 엄청나게 특이한 생물들이 저희 사무실까지 들어오는데 생전 처음 보는 이름도 알 수 없는 벌레들 진짜 많은 지역입니다. 사무실 안에 벌레들 치우는 것도 좀 무서울 정도로 1급지 생물들을 많이 본 증인입니다. 하하, 이번 국방대부지 도로축 연계축을 보면 결국 대덕동의 개발도 이후에는 진행될 것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메인 도로를 중심으로 업무지구가 포진되어 있으며 세대수 계획은 종전과 같은 2,500세대의 이주자택지 79가구가 합쳐진 2,579세대입니다. 덕은지구와 통합으로 보면 오피스텔 포함 1만 세대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독주택 부지인 이주자택지 부지는 공동주택 비율 29.5% 대비 1.7% 비율로 면적으로는 약 1,700평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100가구 이하 79세대 예정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토지 이용계획원이 나오면 이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물량은 약 2,500세대로 공공분양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아파트 건설 부지마다 25%의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국방대부지는 자산관리공사의 부지이다 보니 아무래도 민간 분양보다는 공공분양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총 2,500세대를 500세대씩 5개의 단지를 건축한다면 그중 125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계획하고 있고 전체 2,500세대 중 625세대입니다. 타입은 60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 85제곱미터 초과 분도 배분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 행간으로 볼 때는 민간 분양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통 공공 분양에서 84제곱미터 이상은 거의 배분을 안 하기 때문이죠. 미디어 복합타운으로 개발되는 업무용 부지들은 일반 상업시설에 해당하며 표준 고도가 54m로 환경 영향 평가를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용적률 900% 이하이지만 결국 고도 제한에 걸려 30층 건물이 들어오기는 어렵고 기존 덕은 지구의 업무시설인 21층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고도 제한이 높아질 경우 고층 빌딩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업무 복합의 경우 덕은 지구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국방대 부지 하단 쪽과 제2자유로 주변으로 집중 배치되었습니다. 대장홍대선 덕은역과의 거리도 생각했기 때문에 종전에 없던 업무 지역을 덕은 지구 쪽으로 바짝 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대장홍대선 덕은역 위치는 힐스테이트 주변 역사가 더욱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재부라도 민자사업이 절반으로 민간기업 돈이 들어가는 만큼 구룡사거리로 덕은역을 옮길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토지 이용 계획을 수정해서 업무지구를 최대한 덕은 지구 쪽으로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얍샵. 마지막으로 현재 덕은 지구의 입주민들이 가장 기다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고등학교입니다만 이번 국방대 부지 개발 계획에도 고등학교는 없고 초등학교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청사도 예정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겠지만 아마도 학급 정원 미달이 예상되고 정확한 수요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청 심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라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공공청사는 늘어난 주민들로 인해 동사무소 행복센터 신축이나 우체국과 향후 업무지구 확장에 대비한 꼭 필요한 등기소 등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방대 종전부동산 개발 계획은 향후 덕은 지구를 더 크게 확장시키는 개발 계획으로 지금부터 10년 뒤 덕은 지구의 가치는 그야말로 날아올라 입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국방대 부지와 관련해서 덕은 지구의 지식산업센터 IS 비즈 한강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